감미로운 연주 감사합니다. 힘찬 감사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다음은 전년도 대상 수상자 김소희님의 앵콜 낭송이 있겠습니다. 마이크 꼭 들고 해. 녹음. 마이크. 마이크 어떤 거 써요? 네? 마이크 저기서. 음원 해야 되니까. 아니, 저는 요 무대 치우고 올라가세요. 무대 치우고. 박경리 시인의 옛날의 그 집 낭송 있겠습니다. 옛날에 그 집. 박경리. 빗자루병에 걸린 대추나무 수십 그루가 어느 날 일시에 죽어 자빠진 그 집. 15년을 살았다. 빈 창고같이 횡덩그레한 큰 집에 밤이 오면 소쩍새와 쑥국새가 울었고 연못의 맹꽁이는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던 이른 봄, 그 집에서 나는 혼자 살았다. 다행히 뜰은 넓어서 배추 심고 상추 심고 고추 심고 파 심고 고양이들과 함께 정붙이고 살았다. 달빛이 스며드는 차가운 밤에는 이 세상 끝에 끝으로 온 것 같이 무섭기도 했지만 책상 하나, 원고지, 펜 하나가 나를 지탱해 주었고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 세월, 옛날에 그 집.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정막뿐이었다. 그랬지, 그랬었지.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늑대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까치 독사 하이에나도 있었지. 모진 세월 가고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네, 너무 멋지죠? 역시 대상 수상자입니다. 저쪽으로 내려가죠. 그거를 좀 치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네. 줄이 걸릴 것 같아. 줄이 내려가려면, 아니, 줄이 바닥에 걸리지 않네. 줄. 아니, 땡기면, 아니, 안 걸리게 좀.
내려갈 때 걸리면. 네. 지금부터 제14회 수원화성 시낭송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수원신앙송가협회 수석이사 조경란입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정인성 수원신앙송가 협회장께서 대사가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고모님 오셨나? 고모님 오셨어요? 고모님 보고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신앙송가협회 회장 정인성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데서 한 걸음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보시다시피 이번 대회가 14회입니다. 14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신앙송 대회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멋지게 신앙송 대회를 진행하는 협회가 제 생각엔 별로 없어요. 이 수원신앙송가협회 대회에 참가하신 게 굉장한 자부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원신앙송가협회에서 수상을 하고 대회를 참가하셨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송 그 세계에서 나 수원신앙송가협회가 주관한 수원화성 신앙송대에 다녀왔어, 이런 말이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거리가 되실 거예요. 어쨌든 멋진 여러분들의 준비하신 대로 오늘 마음껏 실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혹시 큰 상을 내가 받지 못하더라도 좋은 경험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이렇게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과 동료애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멋진 자리에 대한민국 최고의 여류시인 우리 김소엽 심사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흔쾌히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영광이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대회를 준비하느라고 애써주신 저희 수원신앙송가협회 교육원장님이신 윤병전 원장님부터 수석 우리 조경란 선생님 이하 우리 회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대회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 마음에 아름다운 꽃 한 송이 달고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인데요. 아직 축사하실 분이 아직 안 오신 것 같으니까. 오셨어요. 오셨어요? 네. 이번 순서는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김진성 고모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김진성 고모님은 수원신앙송가협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시낭송가로 멋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성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시는 수석 이사님께서 신앙송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거짓말도 잘하십니다. 저는 신앙송을 잘하지 못해요. 여러분께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어줍잖게나마 한 수 정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 분들 뵈니까
제가 눈길을 한 20분이면 올 길을 한 1시간여 오느라고 진을 좀 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환한 얼굴 보니까 참 모든 스트레스가, 조급했던 마음이 다 풀립니다. 지금까지 준비해 오셨던 기량을 편안하게 마음껏 뽐내셔서 소정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헛소리를 했습니다. 신앙송을 하겠다고. 해도 될까요? 네. 신앙송은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광야 시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이 까맣게 열리던 이육. 네네. 예.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 수원 신앙송가 협회를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 수원 화성 전국 신앙송 대회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네, 축사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심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소엽 심사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김소엽 심사위원장님은 한국기독교문화예술총연합회장이시며 국제팬 한국본부 고문이시고 이하대학교 문학계 회장이시며 한국여성문학인의 자문위원이시며 한국크리스찬문학협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문학그룹 샘문 고문이십니다. 그리고 한용운 문학상 부심사위원장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윤병선 심사위원을 소개합니다. 윤병선 심사위원께서는 수원신앙송가협회 아카데미 원장님이시며 신앙송 지도자이며 시극연출가이십니다. 네, 다음은 정인성 심사위원을 소개합니다. 정인성 심사위원은 수원신앙송가협회 협회장이며 명인신앙송가입니다. 네, 이것으로 1부 행사를 마치고 2부를 진행할 건데요. 먼저 김소엽 심사위원장님께서 심사기준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네. 예? 안내해 주세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마이크 주시면 여기서 얘기할까요? 올라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극히 작은 입새에 불과한 김소엽입니다. 눈이 정말 117년 만에 이렇게 많이 왔다고 하죠. 우리가 나이 들어서 눈이 오면은 뭐 우산을 쓰고 다니고 귀찮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철이 없어서 눈이 오면 강아지처럼 좋아합니다. 그래서 눈이 오는 날은 정말 마냥 누군가가 그리워지고 또 정말 사랑을 나누고 싶고 아직도 그런 어린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아주 지극히 작은 자인데 오늘 이렇게 정인성 우리 수원 신앙송가 협회장님이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 뵙게 된 걸 아주 그냥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시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만 이렇게 모이셨는데 벌써 이런 대회를 14년째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 수원, 특히 이 수원성 옛 고도의 이 도시에서 우리 조선의 얼이라면 바로 시사상, 선비사상, 이런 사상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쭉 이어오게 한 하나의 혼입니다. 시정신이. 그래서 이 조그만 나라가 5,000년을 견디며 견딘 여기까지 살아남은 힘이 바로 이 시정신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합니다. 지금 K문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시낭송이 활발하게 되고 시낭송가가 많은 나라는 세계에서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시인이 많은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시낭송가가 많고 시인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 시의 가치가 떨어지고 폄훼됐다고 그렇게 평하는 사람도 있고 시의 질이 너무 낮아졌다 이렇게 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거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이 어지럽고 세속 문화가 지배하는 이런 세상에서 시를 숭상하고 이렇게 신앙송가가 많이 있다는 것은 정말 K문화가 오늘날 세계 꽃피게 한 저력이라고, 원동력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낭송가 여러분이야말로 시의 꽃을 피게 한 여러분 낭송가들 자신이 바로 아름다운 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을 치하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시인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오늘 나왔습니다. 시 낭송의 말하자면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선 감동, 그 시가 주는 감동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잘하는 낭송이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시를 가장 그 시가 가진 감동을 잘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론 먼저 낭송가가 그 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감동을 해야 돼요. 본인이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감동을 시킬 수가 없어요. 먼저 시낭송가가 그 시에 대해서 엄청 감동을 해야 돼요. 그런 시를 선택해야 돼요. 여기 시의 선택이 채점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자기의 그 성량과 음성과 음색에 맞는 그런 시이면서 자기가 감동한 시, 그런 시를 선택해야 돼요. 자기가 감동을 해야지만 그 시를 자기가 완전히 몸으로 체득해서 육화시켜서 몸으로 뿐만 아니라 몸과 정신과 혼이 그 시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육화시켜서 그 감동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그대로 토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낭송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낭송가의 기법, 스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테크닉만 외워서 하는 거는 가장 안 좋은 시예요. 테크닉만 익혀서 낭송하는 시는 가장 안 좋은 시라고요. 낭송으로서. 그러지 말고 테크닉은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시 정신이 뭔가 그거를 알으려면 그 시인이 그 시를 쓰게 된 배경, 그 시대 상황, 역사성 이런 거를 그 시와 함께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이런 배경에서 이 시인이 이 시를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썼구나.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를 이해하고 100번 이상 적어도 낭독을 했을 때 낭송이 자기 것으로 오는 거예요. 아무리 적어도 100번 이상은 낭독을 해야 낭송가의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욕심부려서 1000번을 낭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을 완전히 육화시켜야 돼요. 그러자면 눈으로 읽는 시가 아니겠죠. 눈으로 읽는 시가 아니라 영혼으로 읽는 시가 돼야 돼요. 자기 영혼으로 읽을 수 있는 낭송할 수 있는 시가 돼야 돼요. 자기 영혼이, 자기 몸과 혼과 정신과 영혼이 그 시를 완전히 이해해서 자기 몸이, 혼이, 영혼이 함께 낭송을 할 때 그 시를 완전히 체득해서 육화시켜서 표현할 때 거기에는 정말 물이 흐르듯이 물이 산골짜기를 내려와서 장애물을 만나서 또 좀 기다리다 또 흐르다가 낭떠러지를 만나면 또 떨어지고 이러듯이, 그렇게 물이 흐르듯이 낭송이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면 거기에는 음률, 고저, 장단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요건 요렇게, 요 대목에 가서 요렇게 해야 한다, 요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음악적인 기호를 요즘에 이제 하도 이제 낭송이 제멋대로니까 낭송 기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분이 유일하게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셔요. 한경동 선생님 어디 계셔요?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우리나라의 낭송의 정말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아주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네, 지금 이분은 낭송의 기법을 아주 음표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유일한 대한민국의 낭송가이시고 낭송가 교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이런 귀한 분과 함께 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여러분들 마음 놓고 이 자리에서 기량을 다 이렇게 좀 나타내 주시고, 혹시 오늘 상을 받지 못한 분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도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시, 더 좋은 시를 낭송하라는 귀한 기회로 여기시고, 떨어지신 분들은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시고 더 많은 좋은 시를 낭송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심사기준 발표 잘 들으셨죠? 네, 제가 네, 눈이 참가자들께서는 너무 안 보여서. 처음에 올라오셔서는 인사하지 않고 어디로. 끝나고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참가자들이 집중을 할 수 있게끔 낭송이 끝난 후에도 박수는 치지 않고 조용히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실 때는 이쪽으로 계단으로 올라오셔서 X자에 서셔서 낭송을 하시고, 내려가시는 거는 저쪽으로 왼쪽으로 내려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낭송이 끝난 분들은 바로 여기로 해서 계단을 올라가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셔서 2층으로 와서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참가번호 1번 신경희, 정태훈님의 사람 내음이 나는 사람이고 싶다 낭송하겠습니다. 사람 내음이 나는 사람이고 싶다. 정태훈. 꽃이 피어 향기가 없으면 벌나비가 모여들지 않고 사람에게서 사람 내음이 나지 않으면 주위에 사람이 없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향기가 없으면
벌 나비가 알지 못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다. 너무 완벽을 기한다든가 인간미가 흐르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성이 있어 사람이 모이겠는가? 간혹 있다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비굴하게 아첨하는 인간이 있을 뿐이다. 조금 어수룩해도 조금은 실수가 잦아도 한데 어울려주고 같이 기뻐하고 눈물 흘리며 고난의 순간에 따뜻한 위로의 말 건넬 줄 알고 손잡고서 등 토닥여주는 그런 향기가 나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다음은 창가번호 2번 박일순, 이경림 시인의 세제 되겠습니다. 세제 이경림 7억의 세제를 넘어보고야 알았다. 한 제가 얼마나 많은 골짜기를 품고 있는지, 골짜기들은 또 얼마나 깊은 어둠을 품고 있는지, 새들도 넘지 못한다는 죄를 칭칭 감으며 낡은 승용차가 위태롭게 내려갈 때 골고루의 어둠이 노랗게 언 달을 밀어올리고 한치 앞의 벼랑이 시간을 자꾸 헛바퀴 돌릴 때 우리는 생사의 경계 위에 선 아버지를 보았다. 온 산의 슬픔이 달빛처럼 번지고 있었다. 누구였는지 문득 넋 없는 사람처럼 제 아래 어렁거리는 어린 나를 끄집어냈다. 바람나 지넘어간 옥자 얘기, 구람리에서 떼죽음 당한 어느 일가의 얘기, 6.25 때 목숨 걸고 죄를 넘겨준 가복의 얘기며 난리통에 관문 속 어느 골짜기에 묻히신 정조부 얘기를 두서없이 중얼댔지만 두려움보다 죄는 높고 슬픔보단 길이 더히어 끝내 우리는 말을 잃었다. 그러나 누군들 몰랐으리 그 모두 한 제가 토해낸 한숨이라는 걸. 그 숨으로 깊어진 골짜기라는 걸. 그것이 밀어올린 보물이라는 걸. 네, 다음은 창가번호 3번 권향수, 건대웅 시인의 휘어진 길 저쪽입니다.
휘어진 길 저쪽 권대용 세월도 이사를 하는가 보다.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시간과 공간을 챙겨 기쁨과 슬픔 사랑마저도 챙겨 거대한 바퀴를 끌고 어디론가 세월도 이사를 하는가 보다. 어릴 적 내가 살던 동네 기억 속에는 아직도 솜털집이며 그 옆 이발소며 이를 뽑아 던지던 시분과 아장아장 마당을 걸어오던 햇빛까지 눈에 선한데 몇 번씩 부서졌다 새로 지은 신흥주택 창문으로 엄마가 저녁밥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가 초승달처럼 걸려있다. 어디로 갔을까? 그 세월의 바퀴는 장독대와 텐마루와 굴뚝을 싣고 아버지의 문패와 배우가 살던 흑백 텔레비전을 싣고 초저녁별 지나 달의 뒤편 저 너머 어디쯤 살림을 풀어놓은 것일까? 낯설어 그리운 골목길을 나오는데 문득 어디선가 등불 하나가 켜지고 있었다. 희미한 호박등처럼 어른거리는 내 마음속 깊은 골목 맨 끝집 등불 속에 살고 있는 것들 어느새 그 속으로 이사와 아프고 아름답게 반짝이며 자라고 있는 세월들. 다음은 참가번호 4번 강수민, 홍윤숙님의 백발의 그리움 하나입니다. 백발의 그리움 하나. 홍윤수. 어디서 불어오던 바람 소리일까? 한 시대 애들로 돌아와 후두기던 고향의 예감 같던 바람 소리. 한 시절 바람은 나의 내부에서 일어났다. 아니, 내 몸 전체가 온통 한 포대의 바람이었다. 나는 날마다 들끓는 바람이 되어 세상의 끝을 헤매다녔고, 돌아오는 길은 고향 뒷산 밤나무 숲의 밤꽃 향기에 목이 메었다. 그 시절 바람은 열이면 열, 눈먼 장님이어서 분수처럼 산화하고 자폭했다. 어디를 가도 꿈꾸던 나라, 도시는 없었다. 인생을 나눌 사람 하나 없이 쓸쓸히 눈 감고 돌아서는 뒷모습. 그 등에 붉은 저녁 노을, 시리의 그림자 길게 멀어져 가고, 젊고 푸르던 바람은
그렇게 이별했다. 그 바람 언제부턴가 살 속 뼛속으로 파고드는 한이바람 되어 내 가슴 시리게 후비고 밤새 눈뜨고 먼 하늘 중천에 길도 없이 떠돌고 한 주름 빗방울로 운명에 갔다. 남은 생에 이제 바람 한 점 없는 아득한 변경. 어디로 갈까 길을 물어도 대답 없는 내 안의 산골짜기에서 가랑잎 한 장 부서지는 소리로 귀를 씻는다. 섬으로 쌓인 세월의 부피 키를 넘어 숨이 차고 가야 할 길은 보이지 않아. 가슴엔 길로 자란 백발의 그리움 하나. 출구 없는 빈집 혼자 지킨다. 네, 5번은 불참입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6번 김선년, 배창한님의 아버지의 추억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추억. 배창환. 우리 집 짓는데 일꾼 중에 꼭 지금의 내 나이만한 아버지를 닮은 분이 있다. 나보다 훨씬 늙으신 얼굴이 검게 그은 사진 속의 아버지처럼 담그늘에 앉아 담배도 뻑뻑 피우시고 막걸리도 참으로 받아낸 국수도 그냥 들이키신다. 내일부턴 일이 없다며 돈 받아 세워선 뒷주머니에 찔러놓고 술 한잔 하러 가자며 슬슬히 돌아서는 그 모습이 연생 아버지다. 아마도 시장통 포장마차 선술집으로 가시는 거다. 언젠가 대구 반곡에서 시외버스 기다리다 뒷모습이 똑 닮은 아버지를 본 적이 있다. 아버지! 달려가며 고함 꽤 지르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달라붙어서 목구멍에서 소리를 내보내지 않았어. 가만히 아버지 하고 말았다. 아버지, 이렇게 중얼거리면 더욱 그리워지는 아버지 때문에 시장통 술집에 앉아 그 옛날 아버지와 가본 가천 장날 그 돼지국밥에 막걸리 한 병 따라 놓으면 목이 뜨거워 술이 술술 잘 안 넘어간다. 아버진 이런 날도 산중에 계신다. 흙이 되신 지 벌써 오래다.
창가번호 7번 박용복, 홍서영 시인의 꽃 낭송하겠습니다. 꽃. 홍서영. 꽃은 시면의 몸부림이다. 마디마디 성장한 새잎들, 여린 가지에 새초롬이 피어나 저마다 푸른 옷을 입고 떠난다. 촉촉한 물빛과 찰찰한 물보라, 해보며 푸른빛 실루엣 쏟아지는 햇살도 받는다. 별들이 어둠에 있듯이, 고목이 세월에 있듯이, 태양을 바라보는 영혼은 낮과 밤을 태우며 잠이 든다. 칙칙한 가슴 지워지는 시절, 바람에도 해달마 피어 오색 빛깔로 적셔진다. 하나, 둘, 셋, 넷. 이거 갖고 가실래요? 꽃은 그리운 일탈이다. 어디로 향하는가? 어느 곳에 이르려냐? 경쾌하고 홀가분하도록 춤추며 보란듯 차결하며 허물을 벗는다. 그렇다. 누구의 잘못도 탓도 아닌 허허로운 풋풋한 성장인 줄 안다. 가슴 둘둘 마른 심호흡에 흩어져 버린다. 아픔을 견디는 힘겨운 찬바라기이다. 네, 다음은 창가번호 8번 최운옥, 신석정 시인의 임께서 부르시면 낭송하겠습니다. 8번 없다고? 네, 8번은 불참입니다. 창가번호 9번 유영희, 곽재구 시인의 사평역에서 낭송하겠습니다. 켰어요? 사평역에서 각재고,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밤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검음처럼 몇천 졸고 몇천 감기에 굴룩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드름의 굴비 한 강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기양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선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하음에 길을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른인데 단풍잎 같은 맨잎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네, 다음은 창가번호 10번 이진경, 신석정 시인의 한라산은 서서입니다. 한라산은 서서. 신석정. 태초였다. 너무 어두웠다. 그 무서운 혼돈 속에 한라산은 서서 뜨거운 가슴을 불을 뿜으며 몸부림쳤다.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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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의 목낸 소리. 그러는 동안 여러 천년이 흘러갔다. 하늘이 처음 열리던 그 어느 날 아침, 먼 구름 밖에 아스라이 솟아오른 지리산을, 금강산을, 백두산을 한라산은 서서 역력히 보았다. 외롭지 않아서 한라산은 즐거웠다. 그동안 또 여러 천년이 흘렀다. 뜨거웠던 가슴을 백록담 차운물로 달랜 다음 숱한 초목과 금수를 거느리고 항상 바다 건너 먼 조국을 간절히 보살폈다. 사철 푸른 굴거리나무로, 북가시나무로, 빗죽나무로, 꽝꽝나무로, 비자나무로 한때 상처 입었던 아랫도리를 가리고 철철이 피어나는 만병초 꽃으로, 동백꽃으로, 혁죽도 꽃으로, 뻐꾹채 꽃으로, 구름송이 꽃으로, 시로미로 가슴을 단장하고 머리를 단장하고 한라산은 서서 착하게 살아왔다. 그 뒤 또 여러 천년이 이어 흐르고 있다. 드세게 몰아치는 계절풍 따라 꽃가루, 눈보라, 철새도 오가는데 한라산은 서서
태고히 서서 금강산을 부른다. 백두산을 부른다. 메아리도 없다. 지금 나는 우리 윤희가 비행기에 실려보내온 밀감을 지근거리며 문득 운모와 더불어 외로이 사는 한라산을, 윤희보다 외로운 망아지들이 풀을 뜯는 한라산 백록담을 생각하고 있다. 네, 11번은 조금 늦게 온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2번 최길순, 김남조 시인의 태양의 강문 낭송하겠습니다. 태양의 강문, 김남조. 가을을 감고 우리 산속에 있었습니다. 하늘이 기폭처럼 펄럭이고 눈 들 때마다 태양은 익은 석류처럼 파열했습니다. 당신은 낙엽을 깔고 향수를 처음 한 소년처럼 구름을 모아 동자에 띄웠으며, 나는 한아름 벅찬 가슴을 안고 당신과 가을을 느끼기에 한때 죄를 잊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벗었음을 알던 옛날, 예덴의 경이 같은 것이 분수처럼 가슴에 뿜어오르고 만산 피 같은 홍역, 만산 불 같은 홍역, 아니 만산 그리움 같은 홍역에서 모든 사랑의 전설들이 검붉은 포도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청량한 과즙처럼 바람이 불어오고 바람이 스쳐갈 뿐 사변 광막한 하루의 천지가 다만 가을과 당신만으로 가득 차고, 나는 차라리 열병 앓는 소녀였으며, 사랑한다는 건, 참말 사랑한다는 건 또 하나의 나, 또 하나의 내 목숨을 숨막히도록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나, 또 하나의 내 목숨, 응열처럼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고, 나는 비수처럼 한 이름을 던져 저기 피 흐르게 태양을 찔렀으니, 그것은 이 커다란 우주 속에서 내가 사랑한 그 으뜸의 이름이었습니다. 13번 안 오셨나요? 네. 13번은 불참입니다. 10초 있다. 네, 잠깐만요.
아니야, 22번 나눴어. 응, 알았어. 22번. 22번. 네, 다음은 참가번호 14번 강영옥 각웅열 시인의 말 없는 당신이여 낭송하겠습니다. 말 없는 당신이여. 곽우결. 솔솔한 바람이 나의 작은 창을 두드립니다. 살다 보면 가던 길도 멈추고 서서 이 길 저 길 한 번 돌아볼 만도 한데 당신은 오로지 신호등 불빛만 보이는가 봅니다. 꽃비가 내리는 날엔 한 번쯤 동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눈 내리는 날엔 발자국 나란히 새겨볼 만도 한데 당신은 어이 홀로 우산만 받치고 가려 합니까? 못 봤는데. 햇살이 쏟아지는 무더운 여름날엔 정자나무 그늘에 앉아 사색하며 매아미 울음소리에 한 고비 넘겨도 좋으련만 땀에 흠뻑 젖은 수레만 끌고 가려 합니까? 타양도 오래 살면 병주지정 이런만 정든 산천 옛 동무들 가슴에 서리고 놀만 바라보는 당신은 어찌 그리움을 버리셨단 말입니까? 술잔을 부딪히는 한 모금 사랑에도 뜨거운 가슴 이건을 달맞이 애틋한 정을 어이 잊고 지냈단 말입니까? 석양의 그림자 딛고 날빛의 웃음꽃 필 날 얼마나 있을까요? 오로지 외길만 가는 인생. 이젠 뒤돌아보고 조용히 당신의 목소리 들려주세요. 말 없는 당신이여. 다음은 참가번호 15번 김성순 문정희 시인의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어머니의 편지. 문정희. 딸아, 나에게 세상은 바다였었다.
그 어떤 슬픔도 남 모르는 그리움도 세상이 바다에 씻기오고 나면 매끄럽고 단단한 돌이 되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 돌로 반지를 만들어 끼었다. 외로울 때마다 이마를 짚으며 까만 반지를 반짝이며 살았다. 알았느냐, 딸아? 이제 나 멀리 가 있으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뜨겁게 살다 오너라. 생명은 참으로 눈부신 것. 너를 잉태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했던가를 잘 알리라. 마음에 타는 불, 몸에 타는 불 모두 태우거라. 무엇을 추저하고 아까워하리. 딸아, 내 목숨은 내 것이로다. 행여 땅속에 나를 위해서라도 잠시라도 목젖을 떨며 울지 말아라. 다만 언 땅에서 푸른 잎 돋거든 거기 내 사랑이 푸르게 살아있는 신호로 알아라. 딸아, 하늘 아래 오직 하나뿐인 귀한 내 딸아. 네. 참가번호 16번 박영호, 이중간 시인의 구부러진 길 낭송하겠습니다. 구부러진 길. 이중관.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